이 남자 배우랑 연기를 같이 해결되는 것 약간 좀 같은 나이대하고 연상 배우하고 이렇게 연기하는 그 느낌이 어떤 부분이 좀 다르고 어떤 부분을 배웠는지 제가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뭐였죠? 요번에 어쨌든 내일 모레 20일 날 개봉을 하지 않습니까? 개봉을 하는데요. 결과를 보고 결과가 정말 참혹하면 당장 때려치겠습니다. 결과가 그래도 견딜만 하면 또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. 저는 배우라는 직업은 놓고 싶지 않습니다. 둘 중에 뭘 선택할래도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할 것 같고요. 근데 이번에 하면서 배우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제가 그 위치에 있으면서 더 좀 더 작품이나 현장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합니다. 현관 선배님하고 나이 차가 조금 나죠. 나는데 생각보다 되게 개구장이세요. 장면도 많으시고 되게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실 때가 더 많아서 촬영을 하면서 많은 갭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대신 촬영이 끝난 후에 가끔 한 잔씩을 할 때 인생 얘기를 할 때는 좀 살아온 인생을 대화를 하면서 네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네. 결과를 보고서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결과가 관객들이나 아니면 영화 관계자들로부터의 작품성의 인정인 건지 아니면은 이제 관객이 얼마나 드느냐의 흥행성이신 건지 그리고 만약에 원하시는 관객 수가 있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원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. 난감합니다. 작품 수가 됐든 그 영화에 대한 평가가 됐든 둘 중에 하나라도 가까스로 번진다면 만족할 것 같고요. 그리고 관객 수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이 있으셔서 여기 오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작은 영화들은 P&A 비용이라고 그러죠. 후반 홍보 비용을 거의 안 씁니다. 그래서 그냥 극장의 선처에 그냥 바라고 있는 거죠. 입 벌리고 바라고 있는데요. 오늘 입을 벌리고 있는 중입니다. 예매를 들어가도 잘 몇 군데가 없어요. 근데 오늘 많이 열렸어요.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열렸습니다. 그래서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. 근데 추석 끝나고 1년 중에 추석 지나고 나서 일주일이 가장 손님이 없는 시기입니다. 그런 거 감안해서 결과는 예측할 수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는 또 기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욕심인 것 같아요. 예, 영화 잘 봤습니다. 그 약간 영화가 그 조재현 씨의 그 약간 판타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, 약간 유부남들의 판타지라는 느낌에서, 근데 영화를 보는 중간에 좀 그 의문스러웠던 거는 그런 좋아하는 여자가 나타났을 때 왜 가정을 버리는 고민을 안 했는가. 그게 중간에 좀 조재현 씨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쓰셨는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죄송합니다. 가정을 버리는 거요? 예, 그러니까 네. 만약에 정말 좋아하는 여자였으면 뭐 그런 고민이 전혀 없더라고요. 영화 내용에서는. 그런 고민에 대해서 그냥 일부러 안 넣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러신 건지 궁금하고,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펼쳤을 때 그 장면이 안 나오고 그냥 나오는 걸로 이렇게 열리기 얼마로 끝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 건지, 그리고 또 배우분 만약에 그런 상황을 직접 겪으신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지 여자 입장에서. 여자 입장에서 펼쳤을 때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? 미친놈아! 일단 저는 온갖 욕과 함께 경찰을 부르겠죠. 윤주라면.
근데 시연이었다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.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르겠어요. 시연이었다면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조용히 보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. 너무 안쓰럽잖아요. 그것도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런 얼굴로 내 눈앞에 보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대신 이제 보내고 난 뒤에 장롱을 정리를 하면서 뭔가 목소리를 내뱉으면서 화를 내겠죠. 그러지 않을까. 제가 제 판타지는 많은데요. 제 경험은 아닙니다. 없고요. 참고로 저는 사진 찍는 걸 싫어합니다. 그리고 참고로 저는 운전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제 경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. 이혼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. 아직은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혼을 안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걸 그냥 전제하에 간 것 같고요. 마지막에 굉장히 좋은 질문하셨는데 마지막에 시연이가 이걸 열고 그 여자의 얼굴을 저는 글을 쓸 때부터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. 이유는 그 현실 속의 그 여자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라는 어떤 사실 제 작가라고 제가 하긴 좀 그렇죠. 작가의 의도가 과거 속의 여인의 얼굴은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좀 바뀌어 있잖아요. 목소리가 뭐 나이트클럽 얘기하고 부킹했던 얘기하고 막 그런 여자의 그 목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언정 그 여자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이 없었던 마음으로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. 네, 궁금한 거 있는데요. 네, 포스터를 이걸로 쓴 이유가 있으신가요, 혹시? 이거요? 네. 저희가 이제 포스터를 따로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좋은 거 뽑았습니다. 이해해 주십시오. 그리고 사실 시나리오를 쓸 때 제가 연극 제작을 많이 했잖아요. 대본을 보면 어떤 느낌의 포스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좀 약간 숙성화돼 있어가지고 시나리오 쓰면서 저는 이 장면 걸어 나올 때 아파트가 있고 그 장면을 사실 염두에 뒀었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고맙습니다.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진짜 이 극장만 허락된다면 돗자리 깔고 소리도 이렇게 하면서 그죠? 그러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또 제 실화 조금 있는 것들 고백하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쉽습니다. 질문 드리겠습니다.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거의 경계가 무엇이라고 두 분이 좀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은 사랑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정이라는 건 변하잖아요. 그렇죠? 네, 그래서 감정이 쉽게 되었을 때 어떤 그 사랑함을 지탱하는 어떤 핵심 요소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먼저 할게요. 적합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과 집착은 혁건 씨도 둘이 짠 건 아닌데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사랑의 또 다른 잘못된 사랑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랑과 집착은 사랑에서 쭉 출발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 저 멀리에 좀 삑사리가 나왔고 저 멀리에 집착이라는 것도 같이 연결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사랑의 반대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랑의 반대말은 잊혀지는 거, 기억이 없어지는 거가 반대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거, 담아놓는 거, 그것은 굉장히 좀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사랑과 집착의 경계요. 저는 사실 집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집착을
책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 안에 경계가 있다면 조금 더 그녀를 쟁취하겠다는 욕구가 좀 모르겠어요. 저는 집착이란 게 어렵다 이거. 좀 어렵네요. 사랑과 집착. 네. 윤주 씨가 오늘 이 자리를 있어가지고 예상 질문지를 한 100개 만들었어요. 근데 없는 질문을 하셨어요. 곤란합니다.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. 네. 기자님들도 안 하시는 굉장히 심오한 질문. 그러니까요. 뭐 하시는 분이세요?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, 기회가 안 드릴 수 있으니까 하시죠. 혹시 질문 하나 더 가능할 것 같거든요? 네, 맞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목이 나오는 휴가라는 뜻이 뭘까요? 그냥 처음에 시나리오를 쓸 때 그냥 썼어요. 그냥 휴가, 피크닉 뭐 그런 느낌의 단어를 하나 써놓고 이제 시나리오를 써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하고 저를 한번 돌이켜봤더니 제 30대 때 제 친한 감독님께서 굉장히 독서를 좋아하는데 일본 소설의 40대 남자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누워서 손발을 씻고 한 2시간 동안 누워있다가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. 그게 그 당시에는 그냥 별로 와닿지 않더니 40대가 들어서면서 그게 그 사람의 어떤 고독 속에 자기만의 행복감 아닌가라는 생각에 또 연장이 돼서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졌을 때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가 자기만의 굉장히 행복한 휴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희가 하려고 했던 질문이 오늘 나홀로 휴가라는 제목을 왜 지으셨나 했는데 그래서 그냥 영화를 본 소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너무 찌질하더라고요.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셔도 돼요. 근데 그 감정이 정말 찌질해가지고 자꾸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래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여러 사람의 여러 마음을 많이 본 영화 같아서 좀 되게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참고로 그리고 보시면 이 대사가 현장에서 윤주 씨랑 현관 씨랑 둘이 대화하고 옆에 듣고 있다가 그거를 이따 촬영할 때 쓰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곰새마리 같은 거는 둘이 얘기하고 있는 걸 내가 듣고 있다가 그거 그대로 또 한번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찍은 것도 있고요. 그리고 나옵니다. 그 호텔 같은 데한테 목욕탕 있잖아요. 목욕조. 제가 그 장소를 안 가봤더니 굉장히 커요. 거기가 굉장히 큰 욕조가 있어요. 수영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수영을 하고 근데 갑자기 거기서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러다가 혁권 씨한테 물어봤어요. 혁권 씨가 굉장히 순발력이 좋아요. 수영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할래? 그랬더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. 와 좋다. 다녀오겠습니다. 여기인데 여기 현장에서 만든 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좀 리얼한 거는 좀 있었을 겁니다. 지금 제가 책상에서 앉아서 쓴 글은 아닙니다. 네, 너무 아쉬운데요. 시간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서요. 오늘 저희가 관객 선물로 조재환 감독님께서 배우로 출연하시는 영화 블랙버드라는 연극 블랙버드 초대권을 저희가 3분께 2장씩 마련을 했는데요. 저의 제안은 첫 질문하신 분과 사랑과 집착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하신 질문과 안 질문하신 분? 네. 그분은 이 연극을 보면 또 다른 또 난해한 질문하시고 안 드리면 안 되냐? 네. 그리고 되게 풋풋하게 소감을 얘기하신 얘기 사람
다양한 그런 이야기를 만난 것 같아요. 사람의 여러 마음을 만난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, 이 세 분께 티켓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. 감독님이 직접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영화 9월 22일 날 개봉하고요. 오늘 재미없으셨던 분들도